예, 데일리 핵심 이슈 분석을 통해서 오후장 트레이딩 전략의 방향성을 제시해드리고 있는 파이널 체크 시간인데요. 오늘은 김영철 와우넷 파트너와 화상을 통해서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공 투자를 위한 파이널 체크 오늘의 첫 번째 주제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자, 정부 2025년까지 철도 분야 70조 투자 관련주 전략은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스탠스를 전반적으로 고려해 보면은 철도망을 의미 있게 이제 확대를 시켜서 지역 균형 발전 정책에 좀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이러한 어떤 정부 정책 속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 현재 시점에서 어떤 종목이 있고 그 종목들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정부에서 정책을 내놨기 때문에 그 정책의 의미가 어떤 부분들인지를 먼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최근에 이제 아시는 것처럼 주택 가격이 상당히 좀 올랐고 이러한 부분들에서 이제 그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다각화하려는 목적이 좀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사실 이제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들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이게 이제 철도라는 것이 사실 이제 그린 뉴딜 거기에 이제 스마트 뉴딜 같이 이제 붙이면서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그 의미를 부여가 된 이 중에서 사실 이제 친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키워드로 잡고 이번 정책을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데요. 이번에 정책에서 내놓은 부분들에서도 결국에는 디젤 기관차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줄여 나가고 여기에서 이제 그 EMU라고 하는 열차로, 그러니까 전기로 갈 수 있는 이쪽 부분들을 좀 늘린다라는 그러한 이제 포인트가 조금 더 주식시장 관점이나 아니면은 정부에서 이제 메시지를 보내는 거에 대해서 조금 포커스를 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일단은 시장에서 관련된 종목으로는 현대로템이 어제부터 오늘까지 상당히 이제 좀 강하게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워낙 유동성이 좀 풀려 있다 보니까 일부 대형주들이 10% 이상 또는 상한가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 이제 쉽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현대로템도 일단은 시가총액이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어제 오늘 일단은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서 여전히 이제 관심 종목으로 좀 놓고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단기간의 급등에 대한 부담감은 조금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시가총액이 조금 작은 종목 중에서는 다원시스라는 기업 오늘 아침에 조금 움직임이 좀 나왔었는데 일단은 관심으로 좀 지켜보면 괜찮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앞서 이제 정부에서도 철도 관련된 그 이제 워딩을 했을 때 거기에서 이제 제 눈을 가장 끌었었던 부분들은 EMU라는 부분들이거든요. 이게 이제 전기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고 다원시스가 이쪽에 대한 그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사실 이 기업은 꾸준하게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았었던 부분들이고 코로나 이전에 이제 분석 보고서 나온 그 부분들을 보면은 시총 1조를 향한 출발선상에 있다. 이런 이제 조금 자극적인 이제 리포트도 좀 나왔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이제 주가가 눌렸다가 그 이후에 다시 이제 이전 고점을 넘기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 기업 자체가 지금 보면은 그 다원 넥스뷰랑 그다음에 다원 메닥스, 그다음에 다원 인베스트, 다원 넥스트 이런 그 이제 자회사들을 좀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철도 차량 부품이랑 그다음에 이제 이쪽 그 고전압 대전류 이쪽에 대한 그 정밀도를 요구하는 이러한 이제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윗꼬리가 조금 달리긴 했지만 일부 좀 추가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 중에서는 그나마 좀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정책을 밝힌 그 워딩에서 EMU라는 부분에 가장 좀 부합하는 그런 기업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요. 대장주로는 현대로템 그리고 조금 작은 종목으로는 다원시스 이렇게 좀 관심 종목으로 놓고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디지털 뉴딜 정책에 스마트 교통 인프라 구축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철도 및 도로 인프라 디지털화에 대한 어떤 투자를 정부가 아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으로 현대 로템 그리고 다원시스 같은 기업이 있다라고 의견을 제시해 주신 것 같아요. 자, 시장을 이기기 위한 파이널 체크 오늘의 두 번째 주제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한국 조선업 수주 3년 연속 세계 1위, 조선주 및 조선기자재주 올해 전망은. 자, 올해 조선주가 이제 연말에 수주 벼락치기 수주에 이제 성공을 하면서
3년 연속 수주 세계 1위 달성을 한 것으로 지금 현재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조선주 및 조선기자재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일단 뭐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수주에서 매출 인식하는 부분들을 먼저 이제 조금 보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보통 수주에서 매출 인식까지 한 2년 정도가 걸리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 10월까지 이제 수주가 극심하게 이제 정체를 보여줬는데, 앵커님께서 코멘트 해주신 것처럼 벼락치기를 하면서 일단은 11월, 12월 달에 이제 발주가 좀 급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월 이후에 조선 4사, 그러니까 수주 같은 경우가 한 100억 불 이상 이제 끌어당긴 그런 부분들이고, 연간 수주금액으로는 한 200억 불 이상의 이제 절반을 차지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일단 수주를 끌어온 것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일부 좀 있는 부분들이고요. 일단은 뭐 그 원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물동량 감소랑 유가 급락으로 일단 발주가 악화됐다가 백신을 통해서 이제 분위기 반전이 됐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년 정도 이제 걸리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2년 후에 시장 상황을 반영하면서 선주들은 이제 낮은 선가의 이제 그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베팅을 하면서 이제 수주가 좀 들어갔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전반적으로 뭐 플로어는 이렇긴 하지만 이 역시도 조선주에서도 키워드는 결국에는 친환경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은 뭐 조선 쪽에서도 변화가 나타나는 부분들이 이 국제 회사기구에서 연료 그 효율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친환경이랑 이제 맞물리면서 노후 선박 같은 경우에 이제 교체가 나오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연료 같은 경우에도 이제 LNG선 발주에 대한 부분들이 좀 모멘텀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현대중공업이랑 현대사모중공업 그리고 한국조선해양 뭐 이러한 부분들이 LNG선 수주를 이제 가져오면서 이쪽에 대한 이제 모멘텀을 좀 끌어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LNG 쪽에 대한 그 부분들, 이쪽이 이제 뭐 국내 기업들이 조금 기술력에 대한 우위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제 조금 더 이제 관심을 갖고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조선 관련된 기업들이 뭐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삼성중공업이 제일 좀 무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움직임도 괜찮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친환경이라는 키워드를 놓고 보면 LNG에 대한 부분들, 뭐 LNG 관련된 뭐 기업이 국내에서 이제 중소형 쪽으로는 이제 뭐 상장되어 있는 부분들이 한국카본이랑 이제 동성 화이텍인데, 주가 흐름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꾸준하게 신고가를 좀 갱신을 하면서 소리 소문 없이 움직임이 좀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형 조선단에서는 삼성중공업을 탑픽으로 놓고 보시는 게 조금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소형 쪽에서 LNG에 대한 포커스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한국카본이나 아니면 동성화이텍 놓고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한국이 중국을 의미 있게 제치고 작년 세계 조선 수주 랭킹 1위에 오른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년 연속 세계 조선 수주 1위 국가는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걸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LNG 운반선 수주 환경이 너무나도 지금 정상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핵심 조선사, 우리 조선 3사가 LNG 운반선을 이제 수주를 많이 받게 되면은 이 초저온 본행제를 만드는 기업들이 수혜를 보게 되는데, 한국카본과 동성파인텍이 바로 LNG선 본행제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는 걸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투자의 길로 인도해주는 파이널 체크, 오늘의 세 번째 주제 지금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글로벌 철강제 가격 상승 지속, 철강주 올해 상반기 전망 및 관심주는 최근 두 달 사이에 글로벌 철강제 가격이 뭐 20% 이상 상승을 하고 있는데, 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뭐 반영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철강주 과연 어떻게 접근해야 시장을 이길 수 있을지 매우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 앵커님께서 정확히 이제 코멘트 해주신 것처럼 최근 두 달 사이에, 그러니까 미국, 중국, 아시아 글로벌 이제 철강 가격이 한 20%에서 30% 정도 급등을 하면서 이제 강세가 좀 나타나고 있고요. 철강뿐만이 아니라 비철금속까지도 이제 상당히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거는 앞서 이제 조선 업황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백신 이후에 글로벌 경기 회복에 베팅이 들어가면서 어쨌든 이 철강 가격,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한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주요 철강사들 같은 경우에 올해 이제 1월 가격 인상 계획도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임을 감안한다라고 하면은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수요가 증가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
이제 가격 증가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Q랑 P가 같이 증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구조적인 환경과 그다음에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철강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 이제 해상풍력 쪽에서 이제 고장력 이제 철강제에 대한 수요 이러한 기대감도 같이 맞물려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관심은 좀 지속적으로 좀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단지 흔히 말해서 이제 시클리컬 업종 중에서 철강 쪽이라고 하면은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썩 선호하지 않는 그러한 섹터이고 움직임들도 뭐 과거에는 그렇게 막 세게 나오지는 않은 그런 부분들인데 최근에 이제 뭐 현대제철이나 아니면 포스코 이런 흔들을 보면은 상당히 탄력적으로 좀 움직임이 좀 나오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두 종목을 탑픽으로 놓고 보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 최상호조를 좀 본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현대차 그룹 쪽 현대그룹과 같이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는 현대제철을 탑픽으로 놓고 대응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철강 가격이 지금 현재 승승장구하고 있는데요. 올해 견조한 수요 전망을 이제 고려할 경우에는 상반기 가격 협상 역시 철강 기업들에게 좀 유리하게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철강 가격은 최소한 상반기까지는 좀 강한 흐름이 좀 유지될 가능성이 높으니 이러한 환경 속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철강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뭐 김영철 파트너의 오후장 공략주를 만나봐야 되는데, 와, 저번 주에 제노포커스를 제시해 주셨는데요. 저번 주 제노포커스 상당히 긍정적인 주가 상승 흐름이 지금 현재 전개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아주 포인트를 잘 잡으셨어요. 바이오주 진영에서는 신약 개발 모멘텀이 있는 기업 중에서는 NK세포 치료제와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들을 예의주셔야 되는데, 마이크로바이옴 진영에는 제노포커스를 예의주시해야 된다 말씀해 주셨는데, 제노포커스가 아주 의미 있는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제노포커스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리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지난 시간에 앵커님께서 이제 코멘트 해주셨지만 제가 올해 이제 바이오 쪽에서는 트렌드를 볼 때 이 NK세포 관련된 기업이랑 그다음에 이제 그 마이크로바이옴 관련된 기업을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마이크로바이옴 관련된 기업 중에서는 뭐 고바이오랩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상장을 한 일단은 뭐 기업들이 움직임이 상당히 좀 좋게 나온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기업들이 탄력은 상대적으로 좀 좋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신규 상장이고 자리가 약간 조금 부담스러워서 좀 바닥권에 있는 제노포커스 말씀을 좀 드렸는데 움직임이 좀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가격대를 오늘 이제 뭐 터치를 하면서 일단 뭐 괜찮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단기간에 이쪽에 대한 움직임이 조금 뭐 강하게 나타났고 그다음에 대장주는 제노포커스가 아니라 사실 뭐 아시는 것처럼 지금 고바이오랩이기 때문에 고바이오랩이 오늘도 좀 강했다가 변동성이 좀 있어서 꾸준한 관심은 필요하되 단기간에는 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조금 뭐 이제 조정 시에 다시 재접근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NK세포 관련된 기업에서는 SCM 생명과학이랑 그다음에 이제 NK맥스 두 개 말씀드렸는데 오늘 NK맥스가 아침에 한 20 몇 %가 장 초반에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쪽에서도 신규 트렌드 관련된 부분들을 뭐 지속적으로 좀 체크업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인데 사실 뭐 이번 시간에 NK세포 관련된 기업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오늘 움직임이 좀 나와서 그 관련된 기업들은 조금 좋은 자리가 나왔을 때 다른 포인트로 한번 접근을 하는 관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제 관심 종목으로 좀 말씀드릴 기업은 앞서도 이제 사실 전반적으로 큰 주제를 뽑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키워드는 친환경이거든요. 과거에 이제 뭐 모든 길은 노마로 통한다라고 이제 뭐 이야기를 그런 이제 뭐 격언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모든 길은 친환경으로 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된 기업 중에 하나는 위드텍이라는 기업 이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이 기업의 포인트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신규 상장된 기업들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눌렸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소록스라는 기업들도 움직임이 참 좋고요. 그다음에 포인트 모바일도 움직임이 상당히 좀 좋은데 이 신규 상장에 대한 그 매세가 몰리는 와중에서도 일단 친환경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위드텍인데요. 이게 이제 클린룸 분자 진단 측정 제어 기술을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친환경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좀 높아지는 가운데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요. 이 기업이 이제 설립된 이후에 꾸준하게 이익이 증가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주목하고 있는 거는 TMS라는 부분들인데요. 이게 굴뚝 자동 측정기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굴뚝에서 매연이나 아니면은 그 좋지 않은 환경 관련된 이슈들이 나오는 것들을 이제 측정을 해서
그거를 5분마다 정보 저장망에 이제 보내지게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향후 성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단지 이 기업이 공모가가 좀 낮았었던 부분들이고 공모가에 대한 2배 이상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어떻게 보면은 그냥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지만 친환경이라는 포인트, 그다음에 신규 상장주들 중에서 좀 괜찮은 자리에 있다라는 포인트, 요 포인트를 좀 잡고 꾸준하게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일단은 한 6만 원 정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4만 4천 원 잡고 대응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철 와우넷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